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남진사댁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에서는 언제나 동네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남진사는 인심이 좋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밥 한 그릇을 내주곤 했지요. 삼형제를 둔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서 둘 다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남윤서만은 글을 읽다 말고 졸고 붓을 잡다 말고 술동이를 기울이는 한량이었습니다. 윤서야, 내 형들을 보아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아치가 되었거늘 너는 도대체 뭘 하고 사는 게냐? 진사 영감이 한숨을 쉬며 말하면 윤서는 희죽희죽 웃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글보다 술이 좋고 벼슬보다 친구가 좋습니다. 이놈아! 그래도 막내라고 진사 영감은 윤서를 미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윤서도 장가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진사 영감은 인근 양반집 딸 소연을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혼례날 소연이 가마에서 내렸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키가 훤칠한 처자는 처음 본다. 눈이 맑기도 하지. 마치 가을 하늘 같아. 소연은 말수가 적었지만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시집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가 헌 옷가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꿰매 보겠느냐? 소연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두 땀.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소연은 등잔불 아래에서 여전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옷을 받아들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새 옷이잖아? 헌 옷이 새 옷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솜씨가 어찌나 정교한지 어디가 기운 자리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남편 윤서는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밤에는 코를 골며 잤습니다. 소연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올려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솥에 물을 데웠습니다. 시부모님의 새수물, 아침죽, 김치, 된장, 모든 것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진지 드세요. 응. 윤서는 대답도 없이 밥만 먹고 나갔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은 상을 치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결혼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쪼이는 오후였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남 진사 계시오! 진사 영감이 문을 열었습니다. 관속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칼을 차고 한 명은 문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관속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남 진사댁 선친께서 빌려 쓰신 관곡관구의 천냥입니다. 뭐?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관에서 걷어드리겠습니다. 진사 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관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선친께서 15년 전 흉년의 백성들을 먹이려고 관청에서 곡식을 빌리셨습니다. 이자가 붙고 붙어 이제 천냥이 되었습니다. 그걸 내가 갚아야 한단 말이오? 법이 그러하오. 관속은 문서를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냥이라니! 천냥을!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이제 다 끝이야. 진사 영감은 마루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몰랐다! 선친께서 그런 빚을 남기신 줄! 그날 저녁 온 집안이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남윤서는 방 안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소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지 드세요. 들어와. 소연이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윤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 집안은 이제 끝이야. 아직 석 달이 남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아요. 방법? 무슨 방법? 천냥을 어디서 구해? 윤서가 술잔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술잔이 깨졌습니다. 내가 구해올 거야? 내가?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노력! 웃기고 있네. 윤서는 벽을 보며 누웠습니다. 나한테 말 걸지 마.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소연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갓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만 자욱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망갔구나. 남편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하루 종일 집안에서 일만 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짓고 말없이 빨래를 하고 말없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 진사 막내 며느리 봤어? 응, 남편이 도망갔다더라. 어머,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도망을 가. 그러게. 여자가 낯이 세면 남자가 기가 눌린다잖아.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짰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저녁, 시어머니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아. 예, 어머님. 시어머니는 찬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낯이 너무 세서 남편이 기가 눌려 달아난 게야. 여자가 어찌 저리 키가 크고 눈빛이 또렷하냐? 남자를 제대로 받들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 집안은 끝이다. 빚도 못 갚고 집도 빼앗기고 모두 거리로 나앉을 거다. 그것도 다 내 탓이야.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소연은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내 탓일까? 그녀는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냥. 석 달 안에 천냥을 어떻게 구하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크크크크!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등이 굽고 도포 자락이 너덜거리는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등 뒤에서 비추고 있어 그림자만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크크크! 며느리가 혼자 빚을 갚겠다고? 재미있구나.
소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저 산 넘어 사는 늙은이다. 사람들은 나를 도깨비 장수라 부르지. 도깨비, 장수, 노인이 담장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닿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잔뜩 찐 얼굴, 하지만 눈만은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천냥을 구하고 싶으냐? 소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도깨비 시장. 도깨비 시장이라니.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석 달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내 혼을 내게 주어야 한다. 소연은 노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뼈마디가 굵었습니다. 혼을 준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차피 이대로라면 집안은 망하고 나도 죽을 것이다. 좋습니다. 소연이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이 멈췄습니다. 소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곳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시장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빛나는 비단, 황금 그릇, 옥 비녀, 은수저, 모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물건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팔지? 비단이 혼자 펄럭였습니다. 저기 사람이 왔어. 그릇들이 딸그락거렸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 소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도깨비 시장이라 했지 않느냐? 이 물건들을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렇다. 그럼 천냥을. 잠깐.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다. 또 조건입니까? 이것들은 사람 세상에서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하루요? 그렇다. 해가 지면 사라진다. 연기처럼. 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소용이 없잖습니까? 아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노인이 소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만든 것과 바꾸면 사라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만든 것? 그렇다.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혼을 담아 만든 것. 소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뒤뜰로 갔습니다. 헛간 구석에 낡은 배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배틀이었습니다. 소연은 배틀을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배틀은 낡았지만 견고했습니다. 소연은 배틀을 닦았습니다. 물을 적신 헝겊으로 하나하나 문질렀습니다. 나무의 결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소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렸던 날들, 어머니는 밤마다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배틀 소리가 자장가였습니다. 소연아, 자거라. 어머니는 안 주무세요? 어머니는 일해야 한단다. 왜요? 너를 먹여 살리려면.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다는 걸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실을 꺼냈습니다.
집안에 남은 무명실이었습니다. 배틀에 실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북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심으로 만든 것.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드르륵. 북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드르륵. 북이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리듬이 생겼습니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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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기울었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배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들고 왔습니다. 소연아, 밥 먹어라. 아직입니다. 뭐가 아직이야? 손 좀 봐라. 피가 나잖아. 소연의 손가락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실에 쓸려 살같이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고집쟁이가. 알았어, 알았어. 내 맘대로 해.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손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이 따로 살아있는 것처럼. 자정이 지났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였습니다. 소연은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새벽이 되었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소연은 배틀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배틀 위에 비단 한 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비단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비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은하게 달빛처럼. 이게 소연은 비단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비단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물처럼, 하늘처럼. 소연은 비단을 들고 장터로 갔습니다. 오전장이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무 사려. 생선 싸게 팔아. 소연은 빈자리에 자리를 폈습니다. 비단을 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비단이 빛나고 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나이 많은 비단 장수였습니다. 이 비단은 어디서 났소? 제가 짰습니다. 뭐? 내가? 상인은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런 비단은 처음 본다. 얼마에 드릴까요? 냥, 100냥이요? 그래. 냥 주겠소. 상인은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소연은 비단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100냥. 무거웠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100냥. 10번만 더 하면. 하지만 그날 저녁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비단이 사라졌대. 뭐? 아까 그 비단 산상인 집에 가져갔더니 연기처럼 사라졌다잖아. 헐. 사기꾼이었어? 소연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루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도깨비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다시 도깨비 시장으로 갔습니다. 뒤뜰 우물가에 서서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크크크. 실패했구나. 예, 포기할 거냐?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만드는 겁니까?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소연아, 진심은 기술이 아니다. 진심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라.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비단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어. 그녀는 뒤뜰을 걸었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그때 발에 뭔가 차였습니다. 바닥을 보니 깨진 그릇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옹기였습니다. 낡고 금이 가고 깨진. 하지만 소연은 그릇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릇, 그녀는 어릴 적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도공이었습니다. 가난한 도공이었지만 그릇을 빚는 솜씨만은 뛰어났습니다. 소연아, 그릇이 뭔지 아느냐? 담는 거요? 그것도 맞다. 하지만 진짜는 다르다. 진짜요? 그릇은 비움이다. 비워야 담을 수 있고 담아야 나눌 수 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사람도 그릇과 같단다. 다음 날 소연은 진사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느냐? 가마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마. 뒷산에 옛날 도공들이 쓰던 가마가 있긴 하다만 지금은 아무도 안 쓴다.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진사 영감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게냐? 그릇을 빚으려 합니다. 그릇을? 예, 진사 영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좋다. 내 마음대로 하거라. 소연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무너진 가마가 보였습니다. 돌이 무너지고 풀이 자라고 지붕은 날아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마 앞에 섰습니다. 손으로 돌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시작하자. 소연은 혼자서 가마를 고쳤습니다. 무너진 돌을 하나씩 쌓았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마가 완성되었습니다. 소연은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았습니다. 이제 흙을 구해야지. 소연은 산 아래로 내려가 개울가에 흙을 파냈습니다. 진흙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흙을 치마에 싸서 날랐습니다.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번이고 오르내렸습니다.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소연은 가마 앞에 앉아 흙을 반죽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부으며 치대고 또 치댔습니다. 흙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릇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흙덩어리를 앞에 놓았습니다. 손을 얹었습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흙을 눌렀습니다. 가운데를 파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벽을 세웠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졌습니다. 아, 소연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10번을 실패했습니다. 20번을 실패했습니다. 소연의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도 흙이 묻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재미있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재미있었구나. 30번째 시도.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작고 소박하지만 균형이 잡힌 그릇. 소연은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릇을 말렸습니다. 그늘에서 천천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릇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불에 구울 차례였습니다. 소연은 가마에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릇을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소연은 가마 앞에 앉았습니다. 불을 지켰습니다. 불길이 약해지면 장작을 더하고 불길이 너무 세지면 입구를 막아 바람을 조절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부디 자정이 지났습니다. 불길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소연은 마지막 장작을 넣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져갔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연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소연은 가마를 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으로 손을 감싸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푸른빛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릇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빛처럼, 물빛처럼. 이게 소연은 그릇을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릇이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하늘을 담은 것처럼. 소연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해냈어. 소연은 그릇을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장터로 향했습니다. 저녁장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빈자리에 천을 깔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게 뭐야? 그릇이 빛나고 있어. 저 색깔 좀 봐, 청자야? 아니야, 청자보다 더 맑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부잣집 상인이 다가왔습니다. 이 그릇 얼마요? 소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200냥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200냥! 그릇 하나에? 미쳤나? 하지만 상인은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두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200냥 드리겠소. 돈주머니가 소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00냥. 소연은 그릇을 넘겼습니다. 상인은 그릇을 소중히 안고 갔습니다. 소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라지지 않아 진심이었으니까. 그날부터 소연은 미친 듯이 그릇을 빚었습니다. 뒷산 가마에서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흙을 빚고 밤에는 불을 지폈습니다. 잠은 2~3시간씩만 잤습니다. 밥은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몸이 말라갔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얼굴은 그을음으로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남 진사댁 며느리 봤어! 귀신같이 말랐더라. 미쳤나봐. 하루 종일 산에서 내려오지도 않는데 남편도 도망가고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소문도 퍼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만든 그릇 봤어? 응, 하늘빛 사발이라던데. 부자들이 서로 사려고 난리래. 한 개에 200냥이래. 입에 그냥.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 모은 돈은 600냥. 2달이 지났습니다. 900냥. 100냥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가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구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소연은 흙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흙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안 돼. 그녀는 다시 흙을 집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깨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크크크. 지쳤구나.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이틀 남았다. 알고 있습니다. 100냥이 부족하구나.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그릇이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그릇을 가져가라. 소연은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대신 무엇을 주면 됩니까? 내 목소리. 목소리요? 그렇다. 이 그릇을 팔면 100냥은 좋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거래가 끝나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없어도 살 수는 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그릇은 비움이란다. 소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좋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황금 그릇이 소연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황금 그릇을 들고 부잣집으로 갔습니다.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종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소연은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종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종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주인 양반이 나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부자였습니다. 이게 주인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황금빛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런 그릇은 처음 본다. 얼마요? 100냥입니다. 100냥? 좋소. 당장 가져오겠소. 주인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조여왔습니다. 커! 소연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인이 돈주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100냥이요. 소연은 돈을 받았습니다. 입을 열려 했습니다. 감사.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인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괜찮소?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소연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천냥, 무거운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진사 영감과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아, 진사 영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게냐? 며칠째 얼굴도 안 보이고. 소연은 돈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사 영감이 돈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천냥이다. 천냥이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걸 어떻게? 소연은 웃었습니다. 말없이 진사 영감이 물었습니다. 소연아, 이걸 어떻게 구한 게냐? 소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소연은 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 영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목소리가?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다음 날 소연은 관가로 갔습니다. 천냥을 들고 진사 영감과 시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관속이 돈을 세었습니다. 정확히 천냥입니다.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관속은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 진사댁 이제 자유입니다. 진사 영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그날 밤 소연은 혼자 뒤뜰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얼굴, 그을음으로 새까만 얼굴. 하지만 눈만은 맑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깨비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았구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대로 내 혼은 이제 자유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소연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소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망간 남편을 위해서, 몰라주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뭐였지? 소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노인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아,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 노인이 손뼉을 쳤습니다. 훌륭하다, 소연아. 진짜 진심을 알았구나. 노인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돌려주마.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고 했지. 내 마지막 대답이 진심이었다. 그러니 목소리도 돌아온다. 소연의 목에서 빛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기억해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빚은 남에게 진 빚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 빚이다. 내가 빚을 갚은 건 이 집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걸 잊지 마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석 달 후, 소연은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보따리 하나,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어머니의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가는 게냐?
예, 어머님.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려는 게냐?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제 길을 찾아가려 합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소연을 바라보다가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너를 오해했다. 너를 괴롭혔다. 용서해다오. 소연은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된 것이니까요. 소연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진사 영감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소연아, 예, 아버님. 이걸 받아라. 진사 영감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빚을 갚고 남은 돈이다. 내가 가져라. 하지만 내 것이다. 내가 번 것이니 내가 쓰거라. 소연은 돈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고맙다. 내 덕분에 이 집안이 살았다. 진사 영감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건강하거라. 예, 아버님도 건강하십시오. 소연은 걸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큰 길로 나섰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연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안녕. 소연은 다시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훗날 소연은 이름난 도공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그릇은 하늘빛 사발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릇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그릇에는 하늘이 담겨 있다.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난한 도공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혼자 힘으로 천냥 빚을 갚았다고.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고. 진짜 빚은 돈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 빚이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진짜 빚을 갚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소연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는 날까지 그릇을 빚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을 완성하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무덤 앞에는 하늘빛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사발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채워야 나눌 수 있다. 이것이 천냥 빚을 갚은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말합니다.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고,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라 진심이며, 진짜 자유는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렇게 속삭인다고 합니다. 혹시 그 여인이 지금도 어디선가 그릇을 빚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늘빛 사발을 만들며 조용히 웃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까지 별빛 야담의 천냥 빚 갚은 며느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깊은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